더하기 중학교 2학년 과학 일단은 원소 파트에 대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교재인데 우선 내용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대비 버전에 맞춰서 교재 중심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례로 이제 수소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이 수소 자체가 예를 들어 한 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면에 수소라는 애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을 다 합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종류나 관련 성분으로 보자면 얘는 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 예를 들어서 H2라고 치죠. 그러면 H 자체가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죠. 즉 H라는 애하고 H라는 애가 이렇게 친구 먹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하나를 바로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들이 합쳐지면 이제 분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적어놓은 이 모든 이제 수소를 다 관련되는 종류니까 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에 대한 이제 그치? 과거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타이틀로 이제 탈레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모든 물질을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체가 있죠. 예를 들어 마우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마우스 자체가 자 나누어 봤더니 뭐로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신 거죠.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물, 불, 공기, 흙, 즉 네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반면에 이제 또 중요하겠죠. 보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물질 자체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라는 기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즉 보일이라는 분의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은 바로 기본 성분이다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다. 마지막 라부아제는 이제 100%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서 물 자체, 예를 들어서 화학식으로 치면 H2O라고 하는데, 얘를 나누면 누가 되죠? 그렇죠. H라는 애하고 O2라는 애, 즉 물이라는 애가 결국은 수소와 누구로? 산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은 결국 수소와 무엇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산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원소가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과거 학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조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일이라는 학자께서는 결국은 기본 성분이다. 그렇죠? 원소는 물질을 내는 기본 성분이다. 해당 문구 레토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라부아제는 이제 물이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가 누구? 방금 이야기했던 수소하고 누구? 산소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결국 어떤 물질이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해서 물질을 이루는 이제 다양한 원소 중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너네가 좋아하는 연필심, 그쵸? 둘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예, 부모와 자식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 우리 몸은 CHON, 그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철이나 칼슘은 당연히 뼈를 구성하기 위해 이렇게 존재한다. 또 하나 공기의 경우에도 뭐 질소, 산소, 아르곤, 그쵸?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바닷물의 경우에는 그쵸?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하나는 짠맛 또는 뭐 쓴맛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당연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주철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쇠통인 거죠. 이 쇠통에 물을 부어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결국은 가열하는 거죠. 이렇게 불타오르네. 이렇게 가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가열을 했을 때 이 물 안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수소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산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철이라는 친구가 누구랑 결합을 한다? 산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본디 철이 예를 들어서 1g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달라붙은 예를 들어 산소가 몇 그램? 1g이라 가정을 하면 이들은 토탈 몇 그램이 됐죠? 그렇죠. 2g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 주철관에서 그렇죠. 연소 이후에 질량 자체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가되는 누구? 원인이 바로 산소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물이라는 애는 결국은 수소하고 또 하나 누구로 나눠지죠? 그렇죠. 산소로 나눠집니다. 화학 반응 개수비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수소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겠죠. 왜? 철과 누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해서 특정 관 안에 누가 모일 수 있다? 그렇죠. 수소가 모여진다. 그러므로 이 수소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수소는 어떻게 터진다? 펑 터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철간을 가열하면 주철간의 질량 자체는 뭘까? 증가하시겠죠. 그 증가하는 누구는? 질량은 결국 누구의 원인이다? 산소의 원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누구는 수소와 산소 중에 그치? 수소는 밖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된다. 정리하자면 라부아지의 실험은 결국 누가 물이 원소가 아니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의 실험이므로 패스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탄소, 숯과 다이아몬드의 성분이고 뭐죠? 연필심의 성분이 되다. 얘네를 우리는 원소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소체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시 해서 문제 1번을 봤더니만 똑같은 거죠. 물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질량은 증가해야 되고 수소기체는 모여야 된다. 수소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불에 데웠을 때 펑 터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물을 분해했을 때 이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가 이제 수소가 있고 여기 이제 산소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기율표로 나눴을 때 이 친구는 아마도 플러스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존재하는데 그 물을 나눴을 때 하나는 H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O2 마이너스가 된다고 치죠. 그런데 전극이 하나가 플러스 극이 있고 하나가 무슨 극이 있다면? 마이너스 극이 있다면 자, 정리. 플러스 극에 있는 그치? 플러스의 극을 갖는 즉 전하를 갖는 친구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 애는 플러스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자, H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H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2개가 있어야 된다. 이유인 즉슨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이죠. 합산 0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화학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O2 마이너스일 경우 H가 플러스이므로 H가 총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H2O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흔히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소와 산소의 기체 부피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수소는 몇 개? 2개가, 산소는 몇 개? 하나가 나온다. 즉 부피비가 2대1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합니다. 수소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뻥 터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산소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태우는 자, 정리합니다. 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소는 본인이 타버리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고 산소는 남을 태우게 하는 조연성, 주연 말고 조연이죠, 그렇죠? 조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자,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이는 이 실험의 결과가 있죠, 그렇지? 그럼 아마도 H 플러스가 왔을 거고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이 결과에서는 아마 O2 마이너스가 왔겠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펑 터진다. 얘는 활활 타오른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때 자, 전기를 가해서 물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수산나트륨이라는 자, 꼭 기억하세요.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즉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는 물질, 다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전해질을 포함하면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반면에 수산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전기가 통한다. 그리고 나서 확인했더니 하나 자, 마이너스 극과 각각 플러스 극이 존재하는데 자, 정리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체 발생량 훨씬 수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수소는 플러스이므로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펑 혹은 퍽 터지는 건 누구? 그쵸, 수소 기체라고 이야기했고, 자, 향불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 그게 바로 누가 된다? 산소가 된다. 정리하자면 다시 나오네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분이므로 그 친구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이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그러면 수산나트륨이라는 누굴 넣어야 된다? 전해질을 집어넣어야 된다. 두 번째, 오케이. 플러스 극이므로 얘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니까 O2 마이너스가 온다. 두 번째, 마이너스 극이므로 얘는 H 플러스가 온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이 친구는 플러스 1이므로 H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즉 기체 발생의 비율은 H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수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에 태웠을 때 펑 하고 터진다. 산소 확인하는 건 이 친구가 다른 물질이 타는데 도와주는
그쵸, 조연성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다음 원소 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누구? 보일 아저씨가 있는데,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 언급하셨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라부아제 아저씨는 물이 원소가 아님을 확인했다. 자, 되셨죠? 다시 가서,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원소의 이제 시오자 보이죠? 예, 마찬가지 기본 성분의 시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자연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밝혀져 있는 원소의 종류는 120가지인데,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H, 산소는 O, 그리고 탄소는 C가 되고, 질소는 N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이는 Cu, 마지막 철은 Fe, 자, 은은 뭐가 되죠? Ag,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금은 Au, 자, 마지막 알루미늄은 Al이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각각 원소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수소는 H, 산소는 O. 자, 수소가 H인 이유는, 자, 이게 수소, 탄소죠, 그쵸? C, 탄소겠죠. 두 번째 탄소, 그리고 세 번째 질소. 질소인 이유가 있죠. 질소. 이해하셨죠?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원소 기호라고 이야기한다고 훗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들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됐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애가 아인슈타늄 혹은 플루토늄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Al이라고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은 H2, 소금은 Na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탈났죠? 설탕은 CHO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포도당이 C6H12O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의 대략 몇 배?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6이 아니라 12가 될 거고, 자, 12의, 그러니까 다시 12의 2배는 24인데 물이 빠져서, 그치, 22가 되고 얘는 11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의 경우에는 C, 그 다음에 누구? H, 그리고 누구? O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나트륨 뭐라고? Na, 염소는 Cl, 양이 아니에요. 다시, 수소는 H, 산소는 O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 Al이 된다. 즉,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내용보다 교과서에서는 원소 기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해당 원소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수소하면 일단 무조건 왕복성 떠올려야 되고요. 산소는 그쵸, 예, 대기 중에 21% 존재하고 이들은 연소나 호흡을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철의 경우는 이제 Fe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쵸? 금은 Au, 엄마가 좋아한다. 다시 헬륨, 그리고 누구? 구리가 존재하죠. 그런데 헬륨의 경우에는 얘는 되게 스테이블한 상태다, 즉 안정된 물질이다. 구리는 Cu, 다시요. 헬륨은 H, 구리는 Cu가 된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라고 되어 있죠. 예, SI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과자 칩에 들어있는 애들, 충전재를 바로 질소 N2라고 이야기한다. 혹은 N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되겠죠. 이유는 원소를 물어봤으므로. 이해하셨죠? 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바로 기본 성분인데, 이 친구는 무엇이 된다?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했던 애들은 이제 그쵸, 물질이 나누어지는지 혹은 그 상태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례로 어떤 물질 NaCl이 있다고 치고요, 어떤 물질 MgCl2라는 물질이 있다고 치고, 하나 더 KCl이 있고요, 또 하나 NaOH 이런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같은 애가 누구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 Cl, 여기 Cl, 혹은 여기 Cl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근데 여기는 NA하고 여기는 NA도 보이죠. 자, 정리합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실험 중에서 첫 번째, 불꽃 반응으로 확인하는 건 죄다 화학식으로 썼을 경우 앞에 있는 애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이쪽에는 NA와 이쪽에는 NA가 서로 같은 거죠. 고로 이들은 불꽃 반응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했을 때 염화, 그치,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누구죠? 수산화, 그치,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국말로 적었을 땐 뒤에 있는 누구? 그치, 나트륨. 즉 불꽃 반응이라는 건 정리하자면 금속 원소를 확인한다. 다시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진 않았지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 나트륨 친구 누구? 마그네슘 친구 누구? 알루미늄이 있고요. 이게 이제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얘네들, 즉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있는 애들? 왼쪽에 있는 이들을 바로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불꽃 반응은 바로 누구를 확인한다? 얘네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불꽃 반응을 이제 확인을 하자면 어떤 니크롬선에 이렇게 시루를 붙이고 그냥 거풀꽃에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타면서 색깔이 나겠죠. 어떻게? 아래와 같이 아름다운 색이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각각의 한국말로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어. 그럼 뒤쪽에 있는 누구를 확인한다? 금속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얘도 나트륨, 얘도 나트륨으로 오케이. 얘 안에 같은 원소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트륨이 바로 노란색이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염화구리, 질산구리니까 오케이. 뒤에 마찬가지 동그라미 치고 구리구리 체크하시고 이 구리가 바로 뭐가 된다? 청록색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 모델로 외워야 되는 게 아마도 나트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틀리는 애들이 바로 이런 거죠. 칼륨 보라색, 구리가 뭐가 돼? 청록색이 된다. 그리고 칼슘의 경우에 주황색이 된다. 즉 이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과 스트론튬은 다시 돌아가서 앞서 원소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 있죠. 다시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하나는 금속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금속이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구는 불꽃 반응은 온리 누구를 확인한다? 금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리튬과 스트론튬의 색깔이 어떻게? 그치, 동일하죠. 그러면 오케이. 얘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비금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걸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불꽃 반응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소를 확인하는 건데 그 원소들이 바로 누구다? 금속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염화 나트륨과 염화 구리는 앞 글자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나트륨이나 나트륨 혹은 구리와 구리가 서로 색깔이 같겠죠. 그래서 얘는 불꽃색이 달라지는 거고 반면에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서로 뭐해? 그렇죠. 모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죠. 나트륨은 앞서 이야기했던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불꽃 반응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확인한다? 금속 원소만 확인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누구하고 리튬이라는 친구하고 스트론튬이라는 애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색깔이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염화 나트륨, 칼륨, 구리 됐죠. 그럼 얘네 두 개가 뒤쪽에 있는 칼륨으로 서로 동일하므로 이들은 불꽃색이 같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리튬 또 하나 스트론튬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불꽃색이 둘 다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에 해당된다고 얘기했고요. 걔네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 자 읽어보세요. 선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기체를 준비하거나 혹은 어떤 물체를 준비하고 그 친구에게 이제 빛을 쏘인 다음에 어떻게 분광기 즉 이렇게 스펙트럼에 빛을 보이면은 이 빛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다양한 빛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내 눈에 바라보이는 이 빛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뭐라 가정하면 보라색이라 가정하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선의 개수, 굵기 혹은 위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선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구작을 잠깐 봅니다. 니크롬선 준비했고요. 불꽃이긴 한데 거풀꽃인 거고 자, 첫 번째 니크롬선을 누구에게? 묽은 염산에게 집어넣는 건 당연히 누구?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니크롬선에 묽은 염산 집어넣는 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토치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된다? 거풀꽃에 집어넣어야 된다. 왜? 거풀꽃은 무슨 색이므로? 무색이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하게? 높기 때문에 관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해서 해당 실험, 불꽃 반응 실험에서 되게 중요한 건 첫 번째 묽은 염산.
1번 지금 묽은 염산, 이 친구는 무엇을 제거한다?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겉불꽃으로 실험한다. 되셨죠? 그리고 이 겉불꽃의 포인트는 무색이며 또 하나가 뭐 있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각각의 금속 원소를 확인하려고 한다. 정리합니다. 불꽃 반응의 경우에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간단하죠. 모두 원소 구별할 수 있겠죠. 아, 맞죠? 열가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얘 뭐다? 금속을 확인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량 관측 가능한 거고, 불꽃색 같을 수 있죠. 누가 누구? 리튬과 스트론튬 같을 수 있고요. 자, 리튬과 스트론튬 맞네요. 얘는 붉은색이므로 관측이 힘들다.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시료 측정해서 니크롬소 갖다 대는데 겉불꽃에 대고, 이 겉불꽃은 온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 불꽃 반응이죠. 그런데 무슨 색으로 보이죠?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렇지? 여기 이제 염화나트륨 녹인 후에 이제 에탄올이 충분히 적신데요. 그렇죠? 이도 마찬가지 불순물 제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이므로 당연히 이 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정리하시면 시루의 첫 번째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니까 노란색이 된다. 칼륨이니까 그렇죠, 보라색이 되고, 구리 그렇죠, 청록색. 고로 노란색, 보라색, 청록색이 시험의 대표 색깔입니다. 다시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두 번째 칼륨은 무슨 색? 보라색.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이죠. 보라색. 칼륨은 보라색. 외우는 거 아닙니다.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외우지 마세요. 칼륨은 보라색. 되셨죠? 자, 구리. 자, 칼륨은 보라색. 다시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무슨 색? 청록색. 혼자서 영상 찍으면서 뭐 하는 짓이죠? 다시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그렇지 청록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꽃 반응이라는 건 뭐 확인한다? 금속 원소 확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쵸?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난감한데? 같은 애가 아니군요. 염화칼슘하고 붙었더니 주홍색이 나타났대요. 염소 때문인지 칼슘 때문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꼭 얘랑 동일하면 같겠죠, 그쵸? 나머지 다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 참신하죠. 누구 책이다? 선생님 책이죠. 자, 다음 스펙트럼 나오죠, 그쵸? 스펙트럼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은 결국은 누구다? 햇빛이다.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특정 위치의 선의 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등 과정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자, 얘의 네 개를 반드시 외워라. 선의 색, 위치, 개수, 굵기. 색, 위치, 개수, 굵기. 색, 위치, 개수, 굵기. 영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복하고 있죠. 색깔, 위치, 굵기, 개수. 오케이? 무엇을?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리튬과 스트론튬은 무슨 색이었죠? 그렇죠, 붉은색이었죠. 근데 붉은색인데 선 스펙트럼을 보였더니 스트론튬은 뭔가 겁내 많네요. 원자 번호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뭔가 많을 거다라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전자 전이 때문인데 뭐 거기까지는 잘난 척하고 싶지 않고. 자, 다음 물질 X를 봤더니 점선을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C도 포함되어 있고 B도 포함되어 있고 A도 포함되어 있죠. 맞나요? 아니네. 여기 뭔가 좀 잘못된 애들이 있네. 그치? 그러니까 물질 X에는 B는 포함되지 않는데 누구하고 누구? A, C. 그치? A, C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되셨죠? 선 스펙트럼의 분석, 점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유사한 애들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 자, 다시 갑니다. 오케이, got it. 됐고요. got it. 여기도 됐고, 여기 됐네. B, C. 이거 천재 아닌가요? 원소 A. 그쵸?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희 교재는 제가 자랑하는 다지성이다. 메모리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기본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학대 버전이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풀어서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각각의 원소의 쓰임이나 이용에 대해서 정리했다. 여기 뭐 보기에 23분밖에 안 되는데 금방 풀겠죠. 채점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교재상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제라 서술이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물 전기 부대, 오음의 물이네.
그럼 누가하고 누가 나눠지지? H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H2게 되셨죠. 그럼 얘는 플러스 극이므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뭐 그렇지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A 빨대에 모인 기체는 무엇인가? 두둥. 얘 누구? 플러스. 그럼 뭐가 될까? O2 마이너스가 되기 쉽죠. 어떻게 활활 타오르겠네요. 만약에 그치 잠깐 얘가 이구나. 죄송합니다. A 수소기체 뻥 터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철간 하면 이제 산소하고 쿵짝쿵짝, 그래서 질량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 수소기체 모이게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디크롬소 겉불꽃에 지져야죠. 열심히 지지세요. 노란색 나오니까 당연히 누가 된다? 나트륨 이거리 나트륨 됐죠. 같은 불꽃색이면 나트륨 됐고요. 자, 교재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선 스펙트럼 분석의 경우에는 이야기하고도 좀 민망하네. 칼슘이고요. 물질 A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누구 포함된다? 그렇죠. 예. 선의 색, 위치, 개수, 굵기 같아야 되므로 이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과 칼슘이 되어야겠네. 오케이. 자, 스트론튬은 외로워요. 됐죠? 포함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꼭 시험에서 맞으셔야 됩니다. 1번 물질관에 대한 정리 되셨죠? 예, 하이엔드는 이제 진퉁 문제죠. 두 번째 주철관 실험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바제 물 전기분해 실험 원소의 이용 정도 기억하시고 되셨죠? 수산화트륨 왜 넣었죠? 전기 안 통한다. 순수한 물은 전기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자, 여기 불꽃 반응의 경우에 뭐 확인한다? 금속 원소 확인한다. 금속 오메 황록색 됐죠? 나트륨 노란색 그쵸? 보라색 기억하시죠? 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1원소에 대한 단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